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 현대사 18번 시간 인문교양 분야에서 현대인의 권태, 허무, 킬링타임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법,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철학자들이요, 그 삶의 가치나 존재에 대해서 수없이 묻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철학자들의 삶에서 보면 자신의 삶은 개판이고 그야말로 비도덕적으로 살았으면서 철학을 말하고, 또 한편으로 자신의 삶에서 돈에 집착하면서 살았으면서, 명성에 집착하면서 살았으면서 현란한 현학적인 철학적 이론으로 대중에게 설파하는 것. 그래서 대체로 철학이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철학은 어려워서는 안 되죠. 그냥 교육받지 않은 어떤 사람들도 말을 들으면 쉽게 다가올 수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학에서는 그 철학을, 사상을 갖다가 정립하는 과정에서의 본인의 끝없는 노력이 전제돼야 된다. 그래야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칸트의 철학,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칸트는 치밀하게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요즘 쇼펜하우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연예인들이 연예인 수준에서 철학을 이해하려면 쇼펜하우어의 현학적인 말소리들이 더 쉽게 들리긴 하겠죠. 저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살아온 걸 보면 그것도 인간 말종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철학은 자기의 실천 속에서 이루어진 사상이다. 그래서 철학자만이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누구나 철학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범인들 속에서도 철학자의 못지않은 자기 사상이 정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위를 갖다가 좋아하니까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철학이 되고, 그러지 않은 것은 그냥 잊혀져서 그런 것이죠. 자, 제가 이런 철학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철학을 말하는 것도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 방법,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함과 모순, 이런 것들을 인간이 어떻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 때문에 철학이 필요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교양의 일환으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와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야 된다지만, 철학자들의 그 명언을 읽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 이런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체험에서의 각성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철학자의 이론이나 명언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쓸모없는 게 철학 다이제스트 읽는 거나 철학자들의 명언을 읽는 것이 세상에 제일 쓸모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대인의 근태, 허무, 킬링타임적인 삶, 즉 소모적 삶이라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할 때 현대에서는 시간이 돈이 되었습니다. 과거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시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좀 무의미했죠. 생산력이 낮은 사회에서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시간이 돈이지 않다. 그래서 시급을 따지잖아요. 그리고 월급이 있고 주급이 있고, 그래서 내가 시급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시급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손흥민이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시급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일하는 시간만 따져서 손흥민의 시급은 몇 천만 원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시급이 9천 원이죠. 그래서 시간과 내 삶의 시간을 일을 함으로써 돈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간과 돈의 교환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시급 일당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1,000만 원을 받는다 하면 이 사람은 일당이요 33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급을 따지면 8시간 기준으로 하게 되면 4만 5천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시급이 10,000원 정도인데 1,0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시급이 4만 5천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배 반을 더 받죠. 그러면 그 사람의 시간은 나보다 4배 반이 더 많은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청 앞에 그 역주행 사태에서 숨진 사람들, 그분들 중에는 은행원도 있고 시청 직원도 있고 공무원이죠. 병원 주차 관리 이 세 가지 직종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사망에 따르는 위로금은 전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몇 배 차이가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서도 자기가 받던 시급에 의해서 자신의 몸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우 서글픈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아주 적게 일하고 아주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강도의 노동을 아주 오래 하면서 적게 법니다. 얼마 전에 우리 회원 중에 한 명이 쿠팡에서 일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몸무게가 8kg 빠졌다. 정말 한 시간에 박스 350개를 포장해야 되더라. 인간이 할 짓이 아니더라. 자기는 관리 담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현장에서 그 직접 박스를 붙이는 사람은 영원히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자, 옛날에 조선시대에 왜 노비끼리 결혼했는지 알겠더라. 여성인데 자기가 쿠팡에 일하러 갔는데 거의 영혼이 탈곡되는 느낌이었는데 자기한테 수고했다고 물 한 잔 주는 사람 그리고 일을 좀 도와주는 사람이 그렇게 고마워서 데이트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사람들끼리 조금만 도와주면 그만큼 고마웠으니 조선시대에 노비끼리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랬던 거 아니겠느냐. 누가 그렇게 썼어요. 참 그 말을 보면서 참 실감이 나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거기서 벌어들이는 생활비의 교환 비율이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다르죠. 그러면 모두가 노동을 해서 어떤 사람은 시급이 많고 어떤 사람은 아주 적고 이런 부분도 불공평한데 자, 그런데 현대에서는 노동하지 않고 버는 불로소득이 엄청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불로소득을 벌기 위해 투기했다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도박을 하기 위해서 밤샌 사람들한테 그건 노동을 했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로소득이 보편화되는 현 사회, 돈이 돈을 버는 사회, 돈을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사회에서 노동의 신성함조차도 지금 이제 무시당하고 있죠. 그래서 불로소득은 그야말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상쇄시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일하는 시간들이 일정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일은 조금 하고 돈을 엄청 벌면서 그 나머지 시간들은 쾌락을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일하는데 그 죽도록 고강도 노동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움이 있냐, 노동의 즐거움이 있냐,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심시간 30분 1시간 쉬고 하루 종일 1시간에 350개의 박스를 8시간 포장하고 그래봤자 230만 원 받아서 한 270, 80만 원이라고 받으려면 야간에 연장 노동을 하거나 토요일에도 나와서 일해야 되는 그런 삶에서 그 삶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식당에 가가지고 일을 해보세요. 수시로 밀려들은 손님들 상대하고 설거지하고 갖다 나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어떤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한 먹물 기자가 식당에 가서 일주일 일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 실제로 노동하는 시간은 수명에서 제한다면 가난한 사람의 수명은 아주 짧고 부자들의 수명은 아주 긴 거죠. 같은 100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100년 중에 30년만 제대로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100년 중에 90년을 제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인생을 즐기는 시간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별 걱정 없이 즐기게 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어디로 놀러 갈까? 첫 번째겠죠. 그래서 해외여행을 어디로 갈까? 리조트로 갈까? 푸켓으로 갈까? 스위스로 갈까? 뭐 아니면 스페인의 마요르카 섬으로 갈까? 지금 그런 고민들을 하죠. 두 번째는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먹을까? 부자들은 먹으러 가는 시간도 즐기지 가난한 사람처럼 택배로 음식 받아서 먹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택배를 통해 음식도 배달을 시키겠죠. 자, 세 번째로는 뭘 살까?
자, 내 뭐 또 새로운 걸 사서 집을 하나 사볼까? 차를 사볼까? 그래서 지금 코인에서 돈 딴 사람, 주식에서 돈 딴 사람, 부동산 투기에서 돈 딴 사람, 연예인에서 갑자기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 대부분 빌딩 사거나 차 사는 거 아니에요?